2분기 실적은 양호할 전망이다라고 하죠.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우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저희 통신사 관련된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유플러스입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내용이 전혀 새롭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조금 합쳐져 있다, 아니면 좀 간략하게 간추려져 있다, 그렇게 정도 가볍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은 양호할 전망이다 라고 하죠. 2분기 연결 실적이 매출액이 3조 4천억이고요. 영업이익이 2,767억 정도인데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그런 금액대가 나왔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5G 순증 가입자는 기존 50만에서 40만 명대로 좀 감소했습니다. 이게 갤럭시 S21이 판매 감소 탓으로 통신 3사가 모두 동일한 현상을 겪었다, 이렇게 좀 나와 있기 때문에 LG유플러스만 유독 떨어진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ARPU는 아직 아주 소폭 상승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으나 경쟁사 대비 개선 속도가 낮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는 MVNO가 가입자 확대에 기인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 완화 구도에 따라서 마케팅 집행도 양호해져서 목표 실적을 달성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런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고요. 일단 동사이 MVNO 강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부분이죠. 국내 무선통신 시장이 가입자가 이제 포화 상태로 이룬 겁니다. 매출 성장을 위해서는 니치마켓 발굴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MVNO, 거기에서 MNO 같은 경우는 제공하지 못한 요금 서비스와 채널을 제공해주고 있어서 MVNO 사업자들의 네트워크망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손익에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전략을 바탕으로 순증 가입자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서 동사의 매출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는데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 통신사 관련된 영상을 좀 보셨다라고 하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일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도요, 하나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역시나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그 정도까지만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액이 4조 8천억이고요. 영업이익이 4,130억 정도로 기존 예상했던 것과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5G 순증 가입자가 79만 명에서 수준에서 2분기 연속해서 100만 명을 상회했던 것에 비해서 주춤해졌다. 이는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 부재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LG유플러스를 봤을 때에도 갤럭시 S21의 판매량이 좀 저조했다,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받은 거가 LG유플러스 뿐만 아니라 통신사 3사 다 해당이 된다,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었죠. ARPU는 전분기 대비 0.8%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MNO는 영업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2.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 완화에 따라서 마케팅비 지출은 감소하고 있으나 동사는 상각 기간인 28개월의 긴 편이어서 표면적인 회계상으로는 2분기까지는 증가할 전망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계열사 중에서 11번가가 적자폭을 소폭 확대했다는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 11번가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사이트인 거죠. 그러나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패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출이 확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폭을 조금 확대시킨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우리가 SK텔레콤 하면은 좀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인적 분할입니다. 이 일정을 기본으로 해가지고요, 요 종목은 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 일정 여부라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전 영상에서 다 언급을 해놨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지가 되고 재상장일이 될 건데요. 정지되기 전에 이 종목을 갖고 있었던 회원님들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정지가 된 시점에 다른 종목을 조금 보고 있으시다가 재상장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봐도 된다, 그 정도까지만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 같은 경우도 지금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건 하나투자증권은 아닙니다. 요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업계 최초로 5G AS 스탠드 얼론이라고 합니다. 방식을 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5G NSA, 뭐 전국에 촘촘하게 구축된 LTE망을 활용하기 위해서 도입된 방식이거든요. 엑서스망은 5G고요. 코어망은 LTE를 사용합니다. 코어망의 인증 및 호처리 서버를 LTE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단말기가 5G와 LTE, 뭐 기지국의 동시 접속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이 SA라는 게 뭐냐면은 액세스망이라든지 코어망 모두 5G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연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없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코어망의 인증과 호처리 서버를 5G 전용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구현을 하고요. 단말기가 5G 기지국에만 접속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NSA 방식 대비 배터리 사용량 증가 및 응답 시간 개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AS 방식으로 적용하더라도 5G 전파 미수신 지역에서는 LTE망으로 접속이 된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국제전기통신연합회에서 정한 5G 요건은 최대 다운로드 속도가 20GB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최대 지연되는 시간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LTE보다는 20배가 다운로드 속도가 빠르고 지연 속도는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런 게 우리가 5G의 진정한 속도다. 그렇게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현실상으로는. 과기부가 발표한 20년 5G 이동통신사 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에 따르면은요,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690이라고 합니다. 지연은 31이고요. 그러면은 이 뭐야? LTE보다 더 느린 거 아닌가요? 품질 평가는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전기통신 연합에서 요구했던 거는 최대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ITU 요건은 크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KT가 SA 방식을 도입해서 지연 시간을 단축시키는 건 역시 아직 어느 정도의 단축인지에 대해서는 공개된 내용은 없고요. 진정한 5G로 먼저 다가가서는 시도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1등이 너무 익숙하다라고 하네요. KT는 LTE 경쟁사 대비해서 6개월 늦게 시작을 하면서 12, 18년도 점유율 하락이 가장 낮은 ARPU를 보였으나 5G 상용화 첫 달인 19.4%, 19년 4월 점유율이 38.5%로 1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년 5월 보급률이 34%로 1위고요. 점유율이 30.4%로 유일하게 무선 전체 점유율을 상회하면서 무선 ARPU도 2019년 1분기부터 꾸준하게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1위인 분야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글쎄요, 5G 보급률, 그 다음에 AS 방식 상용화 제일 먼저 했죠. 유료 방송 가입자라든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닥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 LG U+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의 모습은 크게 무리가 되는 자리는 아니죠. 여기서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더 움직이는 모습이 윗방향으로 나와줘야지 추세가 전환이 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KT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는 글쎄요, 들어가기는 살짝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여기서 한 번 정도 밀리면서 요 영역대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조금 자연스럽게 분할로다가 매수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SK텔레콤도 마찬가지거든요. 요 라인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정지가 되는 그 시점까지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안으로 조정이 나와서 요 영역권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몇 달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가 다시까지 여기까지 돌려나가는 그 기간을 맞출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그 점만 좀 참고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에 오면은요, 이벤트 내용이 있습니다. 럭키7이라는 이벤트 내용이 있는데, 요 1년에 저희가 120만원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진으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 요대로 보면서 카톡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하반기에 단기 스윙 종목이 하나가 나갈 겁니다. 조만간에 나갈 건데, 이 종목을 좀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카톡 친구 추가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무료 추천 종목 제공을 위해서라도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나 이 매매를 하고 싶다, 나 이 종목 매매하고 싶다 라고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해주셨던 그런 회원님들 취합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냥 카톡 친구 추가만 하고 가만히 있는 회원님들, 아무런 적극성이 없는 회원님들한테 저희가 종목 노출하면서 보내드릴 생각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간단하게 나 단기 스윙 무료 추천 종목 원한다, 간단하게 이 멘트 하나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취합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짤막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